애플의 어떤 기술력 이런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로서는 삼성페이가 더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채널 머아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번에 아이폰 13이 출시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글들을 보는데 갤럭시와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갤럭시는 이제 폴더블 쪽으로 해서 공전의 히트, 예약률 10배 이렇게 해서 많이 팔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이폰에는 기사에 들이 많이 달리죠. 이번에도 혁신은 없었다. 근데 거기에 또 댓글은 또 달려요. 저렇게 말하고서는 또 아이폰 대박 난다. 한국에서만 맨날 저렇게 댓글 달리지 시간 지나고 보면은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런 비웃음 섞인 댓글들의 댓글에 대댓글이 달리곤 하죠. 저는 지금 보시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휴대폰을 3개를 들고 다녀요. 첫 번째는 이 노트 9은 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512기가 모델을 제가 샀거든요. 거기에 512기가 SD 카드를 넣었기 때문에 용량이 1TB에 달합니다. 그래서 영상, 영화 그런 것 등등 전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만화책도 들어가고 책도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삼성페이가 됩니다. 이거 펜이 달려있긴 하지만 펜 기능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 펜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치과적으로 일을 주고받을 때 간혹 여기에 사진을 찍어서 펜으로 메모를 남기곤 하는데 그렇게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건 아니긴 해요. 두 번째로 이 폰은 갤럭시 S21입니다. 21 플러스고요. 샀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돈지랄이죠. 가장 큰 이유는 갤럭시 노트 9에는 광각 렌즈가 없어요. 광각 렌즈가 없는 게 가장 큰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광각 렌즈 때문에 샀어요. 그리고 그 외적인 건 사실 좀 부차적인 거죠. 5G 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영상 몇 개를 4K로 올리고 내리고 했더니 데이터를 다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거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 채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찍어서 대충 막 올리는 영상들이 꽤 많거든요. 이렇게 오늘처럼 준비해서 찍는다기보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찍어서 그 자리에서 올리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용량을 데이터를 좀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광각 렌즈가 있다. 그 두 번째, 5G 폰이라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 근데 5G 폰은 사실 논란이 많죠. 그 속도 거의 못 내고 있다고 하는데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라고 해요. 저는 호구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약간 호구 역할이 강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기 위해 제가 먼저 구매를 해서 써보고 있어요. 근데 속도는 잘 안 나와요. LTE라고 뜨는 경우도 많고 5G라고 안 뜨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게 뭔 짓이야 싶은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용하고 있어요. 싱글 테이크라든지 전에 없던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잘 쓰진 않습니다. 타임랩스라든지 파노라마라든지 복잡한 여러 가지들이 있기는 한데 광각도 사실은 핑계로 사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왜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갤럭시 노트 9을 쓰다가 갤럭시 20을 구매하면서 제 어떤 그 허전함, 고독, 허무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똑같습니다. 네. 쇼핑으로 자꾸 하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되세요. 저 하나로 족합니다. 그냥 사지 마세요. 끝으로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제가 이거 구매하게 된 이유는 그냥 가서 만져봤어요. 이거는요 사실 만져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가 조금 힘든 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다 쓰는 입장에서 얘는 솔직히 좀 아저씨 느낌이 강하거든요. 아재 느낌이 강한데 거기에 비하면 아이폰은 사실 마감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품질 느낌이 약간 구찌 정도에는 근접했다. 헤르메스까지는 모르겠는데 프라다, 구찌 제가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최소한 명품 등급에는 약간 근접해 갔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미친 소리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제 감성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있었던 요 각진 12부터 요게 각지게 바뀌었잖아요. 라운드에서 요 각진 느낌이, 그리고 요 광택, 그리고 약간 오묘하게 이 무광인데 불구하고 파란색인 듯 아닌 듯한 요 느낌이 제 감성을 자극했기 때문에 구매를 일단 했어요. 근데 확실히 이전보다는 저조도 촬영에서 월등히 사진 촬영이 좋아졌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카메라로 거의 쓰고 있어요. 뭔가 느낌이 예전에 이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요거 후지 X100 V 이게 필름 카메라 느낌이 나고 해서 제가 이 가죽 케이스까지 구매를 하면서 정말 이걸 많이 갖고 다니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활용하려고 샀으니까 이게 168만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단렌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갖고 다니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달 정도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 무거워서 잘 안 들고 다닙니다. 그냥 커요. 제 라이프 스타일이랑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휴대성이 저한테 정말 가장 중요하구나. 최소한 주머니에 그냥 쉽게 들어갈 정도는 돼야 들고 다닌다. 여행 갔을 때나
한 번씩 이렇게 가슴에 여기 이렇게 차고 다니고. 그리고 이 X100V도 사실 할 말이 많기는 한데 혹여 이거 카메라 사진 찍는 용도로는 괜찮은 게 맞아요. 근데 혹시 이 카메라를 가져다 놓고 동영상을 논한다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약 파는 사람일 확률이 많다. 초점이 잘 안 맞아요. 뭐 밝은 데서 어느 정도 맞는데 어두운 데서는 초점을 정말 너무 헤매기 때문에 동영상 찍는데 초점을 헤맨다. 이거는 사실 노트 7, 노트 6에도 별로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근데 물론 이걸로 뭐 상업적인 영상도 찍는 분도 계세요. 뭐 잘하는 분들이야 뭐 어떻게든 다 하시니까 그거 제가 그것까지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찍는 정도는 절대 아니다. 예쁘고 무겁고 그런 거다. 아이폰을 갖고 다니는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뭔가 정말 달라요. 예전에 카메라, 휴대폰 성능이 발전할 때 하드웨어 성능만 절대적으로 발전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뉴럴 엔진 이런 거 사용해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재가공하고 조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프로그램의 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아이폰을 보면서 느껴요. 갤럭시 울트라도 좋은데 갤럭시 울트라도 뭐 충분히 좋은 카메라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이폰 카메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필터 모드인 것 같아요. 아이폰의 필터 모드를 사용하면서 사실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후지 카메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필름 모드거든요. 필름 모드라는 게 그냥 찍었는데 뭔가 특별하고 뭐가 대단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폰에 있어서 필터 기능도 정말 훌륭하고 특히나 아이폰 12에 오면서 저조도 촬영 노이즈가 정말 좋아졌고요. 그래서 들고 다닙니다. 예쁘기도 하고 아이폰 13이 새로 나왔는데 12보다 나은가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눈에 띄었던 부분은 광각 렌즈에 있어서 2cm 접사 기능이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3배 줌, 텔레스코프, 그리고 카메라들이 밝기가 밝아졌어요. 그리고 시네마 모드가 생긴 거. 근데 시네마 모드는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가공을 한 거라서 초점이 전환이 될 때 약간 여기 그 인물 카메라 주변에 번지는 거 살짝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직은 좀 미완의 기술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만 동영상에서 그렇게 심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저는 그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라이트로 일룸이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팔고 있어요. 사진 한 장을 찍었을 때 전체 심도에 있는 사진들의 정보를 전부 다 받아들여서 사진을 찍고 나서의 심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도가 뭐냐? 어쨌든 초점을 말합니다. 초점의 거리, 심도가 얕을수록 대상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게 되고 심도가 깊다고 하면은 전체가 다 잘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휴대폰 카메라 사진 정도를 말하는 게 심도를 말하는 거죠. 라이트로 일룸이라는 카메라가 별도로 있어요. 그거는 동영상은 아니고 사진용이죠.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서의 후보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이폰 13에 나왔던 시네마 모드를 보니까 그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찍고 나서 초점을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2021년 대한민국 가장 큰 이슈는 제가 봤을 땐 폴더블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과연 이 폴더 접힌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거는 정말 사람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접히는 폰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를 저는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카메라의 차이 때문에 스마트폰을 별도로 구매하기도 하는 편이에요. 아이폰 13이 카메라에 있어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다들 아실 거예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겁니다. 예전에 덴탈 솔루션으로 쓰던 이런 물건이에요. 보시면은 예전에는 저희가 환자분 사진을 찍어서 색감이라든지 치아 사진을 기공소에 보낼 때 이런 장비들을 써서 링라이트, 100mm 마크로 렌즈,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지금은 M50이 물려있는데 물론 원래는 이거보다 더 큰 카메라가 물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링플래시 연동해서 이렇게 물리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곤 했었는데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들 스마트폰을 쓰고 계십니다. 갤럭시도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이폰을 쓰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파시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스마트폰의 발전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카메라의 작은 변화라고 해도 사실 그게 상당히 저에게는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2cm 접사가 가능해졌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거는 경제적 가치로 바꿨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생각했을 때 보통 예전에 접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렌즈를 구매하셨단 말이에요. 이 렌즈를 대신할 수 있는 물론 엄밀히 말했을 때 퀄러티는 차이가 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용도를 대신한다고 했을 때 또 어떤 분께서는 접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어떻게 봤을 때는 꽤 쓸모가 있을 것 같아. 그런 작은 차이가 사용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변화가 시장 자체에 큰 변화를 또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동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심도가 변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찍고 나서도 심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얼마의 가치를 둘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상당히 10만원? 20만원? 50만원의 가치일까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플도 분명히 전문 화면으로 따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애플 아마 에이스 정책상 제 생각에는 진짜 저희 장모님 3번 바꾸셨잖아. Z 플립 2 접히는 거 3번을 바꾸셨단 말이죠. 그런 거 봐서는 아마 애플도 진짜 어지간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폴더블로 가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은 자꾸 교환해주고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자체가 수리가 아니라 아이폰 자체는 리퍼에서 리퍼랑 바꿔주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아마 진짜 폴더블로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문제가 될 만한 건 하지 않는다. 천천히 나올 것 같기는 하고 아마 그런 쪽의 발전보다는 카메라 쪽 계속 발전이 있을 건데 엄청난 가치로 보인다. 아마 삼성에서도 나중에 이렇게 후보정 가능한 동영상 모드라든지 후보정 가능한 사진 모드를 아마 장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13도 살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삼성 페이 때문에 삼성을 메인폰을 못 떠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안 떠날 겁니다. 저는 이거 안 바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카메라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두고 그 안에서 프로세싱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애플의 어떤 기술력 이런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로서는 삼성페이가 더 중요하다. 삼성페이가 더 중요한 부분도 저에게 있다. 이런 것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다 같이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다 같이 들고 다니면 고민 안 해도 돼요. 좀 무거울 뿐. 근데 이렇게 두 개 합치면은 이거 알고 보면 플립 무게잖아. 근데 좀 스웩하게 이거 케이스 넣어서 가끔은 휴대폰하고 한쪽에 이렇게 아이폰 틀어놓을 때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거 틀어서 이렇게 유튜브 보고 한 손으로는 뭐 나 볼 거 보고 이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세 개는 못 보겠더라. 괜찮은 것 같은데 꽤 훈훈하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뿅.